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검찰은 위조한 전 과장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입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보면 제기된 궁금증이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A씨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곧 조 씨가 채용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조 씨에게 돈이 건네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앞서 3차례 조사한 조 씨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가담한 추가 관련자들이 있다고도 시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수는 조 씨와 A씨를 포함해 2명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확대될 경우 돈을 받아 챙긴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사모펀드 의혹으로 5천 조카 조국 씨가 구속된 만큼 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번 수사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조 장관 일가는 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은 조 씨의 신병적인 범행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임 검사장들과 저녁을 먹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 과천청산의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개혁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됐습니다. 야당이 조국 심판을 내걸고 파상 공세를 펼치자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이름을 꺼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나 언론이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참 저는 두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여당 재선 국회의원인 어머니의 등을 얻고 해외 대한 화합의 진학 스펙을 착실하게 쌓을 수 있었던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를 다른 대표는 지금 공개는 나타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서로 싸우자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주 출석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정기국회 이후로
법원으로 소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소환 불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같은 날 나경원 원내대표도 출석을 검토하겠다며 정기국회 중 의원들이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출석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 20명 중 일부는 정기국회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당에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기국회 이후에 중앙에 할 것인데 아무튼 뉴스에서 입장이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여서 이후 조사한다면 수사는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정기국회 이후 조사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찰 당국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울수록 선거에 미치는 파장과 정치적 논란이 커 검찰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여당과 다른 야당과 달리 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출마권을 달려있습니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 전체 의석수의 20%에 달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 17일부터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을 만났고 유승민 의원이 수용기를 선택했다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모든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해 보수 재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직생의하고 새로운 선택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 청년정치학교 수료생 등 당내외 인사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을 찾아 보수 재건 동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이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자 손학규 대표 측은 당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더니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목을 활짝 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놓고 함께하겠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대의 앞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지수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화성 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성범죄도 30여 건이나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군 제대 후 8년간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 5차, 7차, 9차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자 지난달 18일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그가 수감 중인 부산 교도소로 보내 대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심경 변화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 폐암읍에서 일어난 10건의 살인사건을 일컫는데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을 모두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이춘재는 또 이들 사건 외에도 화성에서 3건, 충북 청주에서 2건 등 5건의 추가 살인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 범행은 그가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처제 사건까지 포함하면 살인만 15건에 불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 지난주부터 자발적으로 경찰으로 자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처리 등에 대한 검토 작업과 함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 진동에 대한 DNA 분석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한 돼지농가에서 12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판정이 나왔습니다. 동해 축산식품부는 모돈 4마리가 스포츠진 증상을 보인 문산읍의 돼지농가의 의심 신고건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이후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파주에서는 어제부터 이틀간 연달아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온 농장에서는 돼지 2,3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반경 3km 내 다른 농장은 없었습니다.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관통하면서 서울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캐스터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태풍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바람도 잠잠한 편인데요. 제18호 태풍 미탁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북상을 해서 현재 남부 내륙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도도 중형급에서 소형급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남부 내륙을 관통해서 오늘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태풍 전면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바람의 세기는 강하지 않지만 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앞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따라서 오늘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더 길게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벌써 7번째 태풍입니다. 태풍이 모두 물러갈 때까지 더 이상 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연합뉴스TV 신세미입니다. 네,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의 약한 소형급 태풍이고요. 시속 40km 이상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바로 위를 휘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영덕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상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태풍이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